안녕하세요. 쓰랑여사의 땅 따먹기 일랑입니다. 오늘도 쌈박한 물건으로 여러분들을 흥분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언제나 반가운 우리 부동산 백과사전 최성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이고요. 아파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인도명령 절차라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긴장을 하지 마세요. 스리랑 여사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물건은 선수님 차인이 대항력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지금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 1차 흥안타운이라고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이 11평 정도 되고 건물 전용 면적이 18.07평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먼저 이제 뭐 입지를 잠깐 보시면 진주 여기 법원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위로 교수님 쪽으로 보면 여기 진주에는 남강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진주, 진주 남강 저도 가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갔는데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나 촉성루, 농계가 있죠. 그렇죠.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조상의 그런 또 뭐 발자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더더욱 갔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주가 이렇게 조금 약간 따뜻하고 아담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도시거든요. 제 기억에는 지금 그런 도시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는 요 정도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제일 중요한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에 대해서 지금 다뤄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경자 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전입일자가 2018년 2월 13일입니다. 근데 근저당은 2019년 4월 19일. 아이고 어쩝니까? 이거 대항력이 있네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선순위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보증금이 1억 4,2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경자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입니다. 채권자하고 같고 주택 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거든요. 이 내용이 처음에 떴을 때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교수님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살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우리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서 이제 이사를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즉 임대인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사를 나가버리시면 그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권리냐면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대항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기 위한 전제 요건 자체가 그 인도와 즉 점유 그 부동산을 점유하셔야 되고 주민등록도 거기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 이사를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그 대항력을 상실하면 우선 면제권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유지한 채로 이제 이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내려줘요. 네, 그럼 법원에서 이제 촉탁으로 네. 법원에서 직접 바로 등기소에다 촉탁을 해줍니다. 네, 촉탁해서 임차권 네.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 제도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경자 씨가 이렇게 지금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고 이거를 허그에다가 지금 넘겼거든요. 네. 그 넘겼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되지 않습니까? 네. 왜 대항력을 포기를 했을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예.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만약에 그 가격이 주택 가격이 1억이에요. 네. 1억인데 거기 이제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이제 7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1억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네. 예, 이제 그 부동산 소유자가 이제 네. 돈을 못 갚아서 이제 경매가 네.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 최저가가 1억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내가 1억에 네. 누군가가 나 1억에 살래요라고 매수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럼 네. 낙찰이 되게 되면 네. 다행히도 그 1억 안에서 그 7천만 원 배당 받을 수 있는 그 우리 아까 그 임차인 네, 전세 네. 예, 그 예. 전세권자 예, 예. 그래서 그분이 그 1억 안에서 다 내 돈을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7천만 원을 다 받아서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순위 임차인 즉 우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네. 전입 신고돼 있고 그 네. 주택을 점유하는 그분은 네.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1천만 원을 못 받았다 나는 네. 만약 6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선순위권자가 돈을 앞에서 먼저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돈을 만약에 다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은 낙찰자가 그대로 그 못 받은 1천만 원까지 그대로 다 인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낙찰자는 더 유찰을 시키는 거죠. 네. 이제 1천만 원은 그 1억일 때 바로 네. 매수 신청 들어가지 않고 네. 또 유찰을 시키고 네. 그래서 뭐 8천만 원 네, 다시 또 네. 유찰을 시켜서 6,400만 원 이렇게 계속 유찰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찰을 여러 번 계속해서 이제 시켜야 되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네. 허그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채권 해소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냥 난 대항력을 포기할 테니 예,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법리적으로는 대항력을 포기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대항력을 잃게 되면 우선 변제권까지 같이 소멸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되 네.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항력을 포기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사실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항력은 주장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만 내가 주장을 네. 해서 예. 돈을 뭐 만약에 더 못 받아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낙찰자에게 그걸 묻지 않겠다는 거야. 네. 묻지 않고 예.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부동산 원래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의 예. 소유자 예, 예. 그분한테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여러 번의 유찰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도를 그 내부 허그 내부에서 네, 네. 이렇게 도입을 했다라고 관계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게 다소 좀뭐 허구에서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뭐 나름 취지는 예. 허그의 입장 취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은 만약에 못 받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렇죠. 채무자가 예. 채무자 사실 돈이 있겠습니까? 그 부동산에 다른 돈이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늘 이야기하지만 네. 우리 민사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인데 네, 네, 결국은 아무리 허그에서 그분 상대로서 다른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뭐 재산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허그에서 인수한 그 채권은 부실 채권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뭐 허그에서는 잘 좀 조율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또 우리들 세금에서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예. 관리, 잘 조절 관리를 할 예, 필요가 예,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은 이제 그런 물건이다. 예. 그럼 낙찰자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없겠다, 그죠? 네, 낙찰자는 예. 이제 대항력 자체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네네. 뭐 그 금액에 아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매수 신청을 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허그하고 관련되어 있으면은 뭐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는. 그렇죠. 허그가 그런 이렇게 거죠. 모든 물건에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허그가 예. 자기가 이렇게 이 예. 약간 확약서, 네. 대항력을 주장하지 네. 않겠다는 그 확약서를 제출했을 때 예. 그때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모든 허그가 다 이제 이 채권을 양도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아파트가 지금 사용 승인이 93년 12월 17일인데 거의 한 30년이 지금 다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 연수가. 그렇네요. 네. 예, 이게 총 13층인데요. 네. 이게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네. 우리 요즘 이제 아파트들 보통 한 뭐 20층 이상 넘어가죠. 네네. 그 요즘 아파트들이 이제 대지권이라고 해서 그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네.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단독으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네. 공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지권 비율, 즉 지분이라는 게 네, 나와요. 네, 네, 네. 그 지분을 이제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우리 이제 평 아시죠? 한 네. 평, 두 평 할 때 보통은 한 6에서 뭐 5에서 한 7평 그 네. 사이 되는 게 보통은 네. 일반적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층수가 한 13층 정도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네네. 대지권 비율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아까 한 11평이 남짓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대지권의 비율, 즉 이 면적으로 환산할 때 이 면적이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타산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면 일단은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위치가 네. 충분히 아까 그렇죠. 그 아까, 지도를 통해서 예, 보시다시피 예. 위치가 아주 그죠. 예.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위치거든요. 네네. 뭐 진주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만한 네네. 그런 예. 위치다. 그래서 예. 충분히 계산 타산이 나오지 않을까, 네.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예상을 해봅니다. 아, 예. 예, 교수님 오늘도 예,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렵고 복잡한 물건 권리 분석부터 가격 결정, 인도 명령 보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돈 벌어주는 땅 따먹기, 영남권의 모든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될 때까지 스리랑 여사가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일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